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들을 읽고 있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저희 딸아이가 산 책인데 제가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이거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읽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다 완독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또 한 번 읽고 있는 중이고, 사르트르의 구토는 제가 실존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한번 작품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정 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그 책을 받았거든요. 근데 장폴 사르트르는 노벨상 수상을 거부했어요. 왜냐면 세상이 자기한테 준 타이틀에 맞춰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 후로도 후회는 안 하고 자기만의 어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해나가서 좋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정확히 거절 사유가 제도권에 의해 규정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거였어요. 진짜 멋있죠. 이게 실존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기준에 맞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굉장히 얽매이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선택함으로써 그냥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죠. 우리가 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그 기준이 인간의 삶에 정말 큰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그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 이런 비판적 내용을 그 이면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서점에 달려가서 작품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채식주의자거든요. 마지막 책이었어. 다 팔리고. 제가 직원한테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잖아 그랬더니 직원이 알더라고요. 알아, 어제 발표났잖아. 그 사람들 다 와서 죄다 사갔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책이었어요. 다른 작품들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이 책을 받아왔죠. 그러지 않아도 이게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 리뷰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미국 내에서도 유명했던 책이란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선물로 사게 된 계기가 바로 어저께요. 저희 앞집에 해나 아줌마 친구가 완전 유치원 때부터 친구예요. 그 플로리다에 사시는데 그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시간으로 놀러 오신 거예요. 물론 그 집은 안전하대요. 전기도 나가지 않았대요. 옛날에 인디언들 원주민이 살 때 그 허리케인으로부터 안전한 지대, 거기 모여 사는 마을, 거기에다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이 한번 오면은 되게 신경을 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1년에 한 6개월 정도를 두통을 앓는데요. 그 걱정에. 그래서 미시간으로 다시 이사를 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콘서트를 가자고 저녁에. 근데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콘서트를 못 가고, 대신에 이제 낮 시간에 해나 아줌마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샵이 있어요. 시골 동네에 있는 집을 개조해서 가게로 쓰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만 찾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아줌마도 인테리어 관심 많아가지고 때마다 이제 여기를 가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구경을 갔죠.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친구랑 뭐 놀러 다닐 때 해나 아줌마를 불러서 같이 다니진 않는데, 이상하게 해나 아줌마는 자기 친구들하고도 놀러 갈 때 꼭 저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해나 아줌마 친한 친구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앞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친구들이 다 온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일지라도 저희를 다 알아요. 너희 정말 가족 같은 이웃이라며 이렇게 하고, 해나 아줌마가 저희 사진도 되게 많이 보내서 처음 만났지만 되게 익숙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말도 막 또랑또랑하게 잘 하시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오늘 너 점심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인데, 그 주차장에 올드카가 주차가 돼서 신기해서 저희가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식사를 하는데 그 트럼프가 디트로이트에 와서 연설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카밀라 해리스를 뽑으면 미국 전국이 디트로이트처럼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시는데 식당이 순간 다 조용해졌었거든요.
원래 그 가수들도 미국은 대륙이니까 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오면은 디트로이트 막 이러면 I love Detroit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의죠.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근데 디트로이트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지금 보시는 장면은 K-pop 관련 용품들을 파는 가게예요. 제가 옛날 저희 딸 애들을 데리고선 갔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완전 K-pop 되게 좋아하는 젊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날 여기 하루 종일 있었대요. 가게에 들린 김에 그 옆에 한인 식당도 있고 한인 카페도 있거든요. 막 팥빙수 이런 거 파는. 그래서 들리면 온종일 놀다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날 잡고. 하나의 문화 놀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도 많고 좀 규모도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게를 들리기 전에 그 옆에는 또 한인마트가 있어요. 제가 한인마트는 한번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마트는 또 독특하게 한국 사람들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에요. 원래 또 그런 목적으로 오픈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한 50분, 1시간 거리 있는 데라서 자주는 못 가는데 저희 막내딸을 한번 데려갔더니 계속 여기 언제 가냐고. 한국 화장품들도 팔아서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국인 성악가가 한국 가고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잭 모린이고 미시간 대학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 발음을 문자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진짜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지도 교수는 미시간 대학 음대 교수인 매튜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가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선 이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곡을 K-아트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집대성해서 무료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공대, 음대, 한국학 연구소가 있거든요. 남센터라고. 이렇게 세 기관에서 합작으로 이 작업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1천여 곡을 모았대요. 그리고 이분의 와이프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인연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한국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 한국의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국 가곡들 아름다운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곡들로 노래를 부르는 게 조금 안타까웠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안부 관련 연극을 상연하기 전에 앞서서 위안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부터 이 장면부터 엄청 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연극이 시작되고 나서도 되게 많이 울었는데 연극의 제목은 Dear Flowers라고 해서 친애하는 꽃들에게. 내용은 약간 위안부 동상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진을 찍잖아요. 막 그렇게 관광객들 사진 찍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위안부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얘네들은 다 직업 여성이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여자애가 그거 아니다. 일본이 왜곡하는 건데 막 이렇게 둘이 싸움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차츰 논쟁이 이제 사그라들자 위안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느 10대 소녀들과 다를 바 없던 이 아이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유린을 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 위안부 소녀가 할머니가 돼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소녀가 나와서 이제 자기네 할머니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요. 뭐 일본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관객들한테 꽃을 한 송이씩 나눠주고 거기다가 조문을 하게끔 하거든요. 굉장히 잘 짜여진 구성이고 이거를 미국 대학생들이 상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풀 공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류를 통해서 막 K 문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특히 또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어요. 솔직히 뭐 나치가 유대인 학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모든 자료들이 다 공유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이 한국한테 뭐 나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독일이 뭐 다른 유럽 사람들한테 나쁘게 한 것만큼은 안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많이들 알지만 그래서 왜 또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지적 욕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독일의 경우는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일본은 계속 왜곡하고 뭐 사과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선 이 다음에 다뤄질 내용은 5.18이 되겠구나 순서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정면으로 되게 은폐했던 역사를 직면해야 할 시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년이 온다가 5.18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나눌 날이 오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